쌤 얼굴도 나오게 하려고 노트북을 주문해놨는데 오늘도 도착을 안 했네. 내일쯤 도착할 것 같아. 이런 쌤 얼굴이 좀 나와야 집중 잘 될 건데 아닌가? 일단 오늘 고전 시가부터 빨리 촬영하고 내일은 문학해서 올리고 그렇게 할게. 자, 봅시다. 드디어 조선시대로 넘어왔네요.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이 구름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존호는 솔직히 이제 고려 말의 작가고 이분은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말의 요승이라 불리기도 하고 개혁가라고도 불렸던 신돈, 역사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네. 공명왕 때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했던 스님입니다. 그 역사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당시 31살이었던가 이존호가 볼 때 신도는 나라를 망치는 간신이죠. 공명왕의 총명함을 흐트리는 간신이란 말이죠. 그거를 비판하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띠리딘, 그래서 구름은 간신을 상징합니다. 이 구름이 고전시가에서 엄청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다 알아놔야 돼.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죠. 태양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자, 이 태양빛을 받고 열심히 자라는 이 나무들, 신하들. 그리고 이 풀들, 백성이겠죠. 그래서 민초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 임금의 햇빛을 막아버리는 이 구름, 간신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구름이 푸른 구름, 청운 이렇게 나오면은 젊은이의 꿈과 이상, 꿈과 이상. 백운, 흰 구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자연 친화. 가만히 있는 구름이 아니고 흘러가는 구름이 있죠. 흘러가는 구름. 이건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구름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죠. 구름이 무심하다. 무심은 신경을 안 쓴다는데 불교 용어에서는 욕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욕심이 없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헛말이로다. 다 거짓이다 이거죠. 중천, 정치권이죠. 떠, 뒤에 걸 된소리로 읽으랬죠. 떠 이시여. 이시다는 있다의 옛날 말. 중천에 떠 있어. 임의.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억지로 광명한 날빛. 받침 쓰고 요거 또 쓰는 거 거듭적기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습니다. 광명한 날빛을, 태양빛이죠. 임금이죠. 임금의 총명함을 따라가며 덥나니. 나는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 시제 배웠죠? 따라가며 덮는다 이런 뜻이죠. 구름이 사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하늘에 높이 떠 있어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덮는구나. 이 시절 화자는 임금을 걱정하는 고려의 신하로 볼 수 있겠죠? 무심은 욕심이 없다. 구름이 욕심이 없다. 어인법 맞네. 그죠? 구름은 긍정적 의미인가? 부정적 의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간신. 역사적 사실을 알면은 신돈. 화자가 일같이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랑하다.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그죠? 믿기 어렵다. 그죠? 예전에 이거 수업할 때 신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죠? 신돈 간신 아닌데요? 하는 애가 있는 거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존호가 아니에요. 신돈 간신 아니에요.
너 김씨잖아. 엄마가 신씨예요. 이랬던 내가 기억이 나네. 서울대 갔었는데 지금 뭐 하는가 몰라. 중천 정치권이죠. 배경지식을 참고하여 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쓰라. 배경지식을 아직 안 봤는데 정치권에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뭐. 간신히 신돈이 횡포를 부리는 것. 광명한 날빛은 임금, 임금의 총명함. 3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덤나니 임금의 총명함을 가려버린다. 간신의 행포, 이거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 이존호가 신돈 때문에 귀양 가가지고 31살인가 32살인가 죽죠. 열받아가지고 귀양지에서 화병 나가지고.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법, 상징적 기법 또는 돌려 표현하기, 우의적 표현. 이 시조의 주제는 비판이죠. 신돈의 행포를 비판, 웃기진 않으니까 비판에 가깝죠. 근데 우의적으로 표현하니까 풍자라고도 해도 됐죠. 이해와 감상. 이 시조는 고려 말에 승려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관직을 받은 뒤 나라를 어지럽힌 것을 통탄하여 이를 풍자한 시조다. 작가인 이존호는 신돈의 행포를 보고 이를 탄핵하다가 왕의 노염을 사게 돼서 좌천 귀양가죠. 고향인 이 당시는 귀양이 아니고 귀향입니다. 쌤이 발음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귀향이야. 고향 앞으로 관직 내버리고 고향 가 이거죠. 내려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울분 속에서 지내다가 사망했대. 이존호가 죽은 지 석 달 만에 신돈이 죽어? 왕은 이존호의 충성심을 가려서 대사성으로 추증, 죽고 난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벼슬 내리는 거죠. 그죠? 우의적 표현은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동물, 식물, 사물 등. 그렇습니다. 그 다음 따라단 원천석 태종 이방원의 스승입니다. 원래 이렇게 임금이 되면 임금의 스승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영의정 같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직급 말고 명예직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추증이 된다 하더라고 그죠? 근데 원천석은 그게 싫어가지고 원주에 있는 치악산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는 그 유명한 그 뒷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 자, 이제 알아야 됩니다.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이거 네 개는 전부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왜? 매화는 눈 속에서 피고, 국화는 서리가 내릴 때 거기 꿋꿋하게 피고, 대나무, 소나무는 겨울에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잊지 않죠. 대나무는 생긴 것부터 꼿꼿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작품에서 상징해서 눈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무조건이죠. 눈마저 휘어진, 짓눌렸네. 절개가 짓눌렸습니다. 이 대나무를 대입니다. 대는 대나무. 누구라서 굽었다고 욕을 하던고 이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대나무 편이죠. 대나무가 눈 맞아서 좀 휘어질 수도 있지. 누가 굽었다고 그래 욕을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굽을 절이면 진짜 절개를 굽혔다면 눈 속에서 뭡니까? 풀을 쏘냐. 그렇죠. 서리법 뭐 할 쏘냐.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는 눈 속에서도 잃지 않고 있다 이거죠. 아마도 새한 추운 시절에 외로울 고자죠.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영탄법. 이렇게 남기고 원주 치악산으로 가버렸다 그러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욕했겠죠. 그죠? 아이고 저 고려의 신하라고 하던 놈이 또 조선에서 그 높은 벼슬자리 하네라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원주 치악산에 가서 안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또 찾아갔대. 전설에 따르면 이방원이가
그래서 그 기다리던 데를 태종대, 태종이 기다렸다고 태종대라 그런데 부산 태종대 말고. 자, 사군자. 사군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4가지. 선생님 위에 다 적어놨습니다. 대나무 나왔고. 자, 원천석이 고려의 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장의 누는 조선 건국에 협력할 것을 회유하는 세력이며 대나무는 고려에 대한 화제의 충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나무가 누를 마저 휘었다는 것은 조선 왕제에 협력하려는 압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이런 내용이겠죠. 주요 중심 소재는 대나무. 누는 부정적이죠. 당연히 부정적. 배경 지식을 참고할 때 눈이 상징하는 것은 조선 왕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대나무를 사와 같이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휘어졌대. 압력을 받고 있죠,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5. 굽었다. 절개를 굽혔다. 변절. 누가 변절했다던고. 아니란 말이죠. 6에서 사용된 그 서리법. 뭐 말소냐. 위의 표현법을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지조와 절개죠. 7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로운 시절에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외롭고도 힘들지만은 그저 그것을 이겨내는 지조와 절개.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지조와 절개. 의인화된 대상은 대나무. 팔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뿐인가 하노라. 대나무죠. 그래서 예찬적 태도. 팔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8888. 너 대나무. 화자와 동일시.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당연히 화자죠. 화자 자신이죠. 여기 나오는 예찬적 태도. 제재를 대하는 태도는 예찬적 태도.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평시조죠. 둘 다 평시조. 서정시 뭐 볼 것 없고. 대상에 대해서 얘는 구름, 신돈을 비판, 풍자, 우의. 얘는 예찬적이죠. 아이고 대단해.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적인데 요건 조금 뺍시다. 이상하네. 제재, 구름, 간신신돈. 간신신돈의 횡포, 풍자. 여기는 고려 왕조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개. 제재는 대나무. 회고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인데 여기서는 별로 안 드러납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간신과 신론의 왕과 관계를 우의적 태양과 뭐로? 구름으로 나타냈습니다. 어인법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무언가를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상징과 비유가 동시에 사용된 경우죠. 상징, 여기서도 상징, 대나무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 서리법. 어인법을 통해 작가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더라.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빗대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은유, 직유, 어인법. 요거까지는 그냥 별 설명 없이 비유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원관념은 없이 보조관념만 드러나는 경우 있죠. 그걸 우리가 상징이라 그럽니다. 대나무는 지조를 상징하죠. 원관념이 안 드러나. 그래서 지조를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 구름은 그죠? 간신이라 말 없죠? 상징입니다. 태양도 상징입니다. 임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름이 자기 마음대로 다닌다? 그때는 어인법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상징과 비유법이 같이 쓰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말이 없는 건 청산이고요. 어인법이죠. 모습이 없는 것이 흐르는 물이로구나. 영탄법. 돈 안 드는 게 청풍이요. 맑은 바람 쐈다고 누가 돈 내놔라 그래? 에어컨비 내래? 전기세 내래? 그런 거 없죠. 임자 없는 명월이라. 구경 좀 한다고 뭐
달 구경비 내라 그래? 안 그렇지 그죠?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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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야, 대단한 작품이다 그죠? 대구법과 반복법으로 운율도 정말 잘 살리고 그죠? 성혼 임진왜란 직전에 아주 유명한 자연 신화로 유명한 그런 신화입니다. 색채 대비 아닐 것 같고 어인법 있죠. 말 없는 청산 어인법.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징을 부각하여 화자의 태도. 얘는 예찬적 태도, 걔는 비판적 태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말을 건네는 방식, 이건 독백이죠. 안 돼. 의문 둘 다 독백이죠. 의문의 방식, 늙으리라, 명월이라, 로다 안 됩니다. 시간경과 이 대상의 이동 그런 것 따위는 없습니다. 2번 구름과 한 축적 의미 간신이죠. 이렇게 보기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시조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알아놔둬야 됩니다. 님께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시고 이거 보고 간신인지 어떻게 알아? 간신입니다. 삼위곡이네.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입니다. 삼인곡에서 지금 시적 화자가 귀양 와 있는 상황인데 귀양지에서 임금께 뭔가 좀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놈들 간신들이죠. 시적 화자 입장에서는. 구름 낀 햇볕도 쬐는 적이 없다. 여기서 햇볕은 임금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름은 그냥 임금의 사랑이 막혔다 이런 거죠. 아, 이 작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선시대 4대 유학자인데. 아하, 미치겠네. 진짜 치매인가? 북인들의 정신적 지주. 미치겠다. 아, 상소문, 아주 유명한 상소문 올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내 혼자 떠들어 봐봐야 소용없겠다. 그죠? 여러분 옆에도 없는데. 도론. 단성송가는 아주 유명한 일단 조합해 봅시다. 양단수 두류산 양단수를 중종 나는 여인가 너 작가 이름이 뭐냐고. 아니 그 작가 이름 남명조식 선생님. 미치겠다 진짜. 남명조식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아직 정신이 살아있을 때 수업 많이 해야 되는데 남명조식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서산에 해가 진다? 해가 진다? 임금의 승하죠. 된설이 가을이겠네. 설이 내리니까 빠진 후에 오타가 아니고 옛날에는 의를 썼습니다. 산빛이 역시 빛이 거듭적이죠. 금수 비단 이로다. 황후는 누런 구름인데 곡식을 뜻하기도 하고 풍년이죠. 누렇게 익은 들판이 바람에 출렁거리는 거. 그리고 전쟁터에서 말발굽에 흙먼지가 날아온 걸 뜻해가지고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품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되죠. 황후는 또 어찌 만일항이나 펼쳐져 있는 것이요. 여기서 황후 누런 구름은 곡식입니다. 초암 자기가 있는 곳이겠네. 풀초자 쓰고 있으니까
한분지족이고 시골이죠. 정묘 심심한데 벗 없이 혼자 앉아 평시조 시조 노래 부르네. 한 잎에 백운이 절로 존다. 백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 볼 것 없지. 산 정상에 한가할 한자입니다.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날 기자 일어나고 물 가운데 흰 갈매기는 날고 있더라. 흰 갈매기도 자연을 상징하는 애입니다. 욕심 없이 오늘 배웠다. 무심 욕심 없다. 정이 많은 것이 이 두 것이로다. 간신은 1번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풀 수 있죠. 나의 작가 원천석은 고려 말의 학자이자 문인이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자 고려 신하들은 그에게 협력하는 사람과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 이 상황에서 작가는 새 왕조에 반대하여 원주 치악산으로 갔다고 했죠. 조선 건국 후 태종이 즉위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그를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조선 건국 후니까 회고적이란 성격은 안 맞죠. 1번 맞죠. 새로운 왕조에 협력해. 이성계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은거한 삶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다고 봅시다. 절개는 고려 신하로서 새 왕조에 반대하고 끝내 벼슬을 거절한 거 되겠죠. 눈 속에서 풀을 쏘냐. 새 왕조에 협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원망이라기보다는 자부심 같은데 원망 좀 이상하죠. 종장에 너는 대나무와 동일한 대상으로 조선 건국에서 보여준 작가의 태도와 유사한 그렇죠. 지조와 절개를 가진 태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거에 대한 그저 태도, 예찬적 태도. 원망 따위는 아닙니다. 국화야.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역시 예찬적 태도가 나올 것이고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될 겁니다. 너는 시적 화자가 이번에 말을 건네고 있네. 그죠? 계속해서 나왔던 말을 건네는 방식. 너는 이 3월 동풍을 봄날이죠. 다 보내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낙목, 낙엽지고 한천, 하늘이 추운데 시련과 고난의 시절. 위에 눈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 혼자 피었느냐 서리법. 아마도 오상 서리가 오만할 때 외롭게 절개 위에 세안고절하고 똑같죠. 추운 시절에 외롭게 절개를 지킨다. 서리가 오만할 때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예찬적 태도. 시간의 대비 있죠? 3월 동풍과 낙목 한천, 봄과 가을 시간의 대비. 보기와 달리 나는 감탄사. 나의 감탄사가 있어? 굽타던코 구불조림 플루소냐. 영탄법은 쓰고 영탄적 어조. 영탄법은 쓰고 있고 느낌표 내가 찍었지. 감탄사 아이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련가 하노라. 아이야 하는 이런 감탄사들 여기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답 2번. 보기와 나의 종장 마지막에는 유일한 통사구조 뭐뭐인가 하노라. 예. 모두 대상을 청자로 하여 설정했다. 국화야. 여기도 누가 굽다던코 청자가 말을 건네는 거 맞나? 누가 굽다 하던고 청자 설정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지. 대나무한테 말 거는 거 아니잖아. 4번도 틀렸네.
4번도 틀렸습니다. 국화야 말 걸고 있잖아. 여기서는 대화체 아니죠. 너뿐인가 하노라. 그죠? 대나무한테 너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네, 되네. 그죠? 그럼 정답 2번.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현대시 촬영해서 올려놓겠습니다.